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말장난 같긴 한데 맞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을 내가 투자하는 방향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 게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선을 넘을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생존해 오면서 거기에 맞춰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현재 대외적인 악재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적이 있나 또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대외적인 악재를 하나로 말하자고 하면 정치적인 악재예요. 주식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금리 인상을 막 빠른 속도로 했죠. 그전에는 뭐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갑작스럽게 뭐 금리를 잡아야 된다 하면서 뭐 단행해야 된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달러 패권 국가인 미국이 그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충격이 있으리라고 누가 예상 못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거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쟤네가 판단하고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수치적으로 뭐 계산기를 두들겨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미 거기에 대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뭐 투자를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정치적인 대외적인 요소, 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신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있냐면 지금은요 얼마 전에 태풍이 왔죠. 네, 태풍이 불었습니다. 이 태풍의 경로를 막 예상하고 뭐 일기예보를 보내긴 하지만 그게 정확합니까? 예, 부정확하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자연적 재해와 같은 거고요.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주식이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지금 방향을 쉽게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세력만이 예상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세력들은 정부와 금융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주식을 장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불고 자연재해가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겠죠. 올바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큼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밑으로도 튀고 위로도 튀고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불고 있는데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데 그걸 예상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 태풍의 기간이 좀 지나가고 나서 앞으로의 동향과 경로가 어떻게 또 예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다시금 판단하고 흘러가게끔 만드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태풍이 불고 나서 막 다 부셔졌어요. 지붕 날아가고 난리 났습니다. 자동차들 침수되고. 그럼 그거 방치합니까? 방치하지 않죠. 뭔가 멀쩡하고 쓸만한 것들은 다시 건져내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차가 망가졌으면 폐차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새 차를 구매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한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증시가 움직이고 하락하고 폭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조금 지나면 여기에 대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 조치는 정치적인 부분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너졌으면 고쳐야죠. 구멍 났으면 구멍 떼어야죠. 그럼 이런 조치가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이게 정말 시장에 도움이 되고 뭐 증시를 끌어올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조치는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풍이 불고 막 쓸고 막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막 일기예보 보면서 날씨 보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했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심리적 안정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투매가 막 쏟아졌지만 이 투매가 그나마 좀 그치면서 어떻게 돼요? 기술 반등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예요. 자, 뉴스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도 이제 경험을 해 가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를 많이 보는 것도 좋진 않아요. 왜냐면 뉴스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클릭 많이 할까요? 아니 언론사는 클릭을 많이 해야 광고 수입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언론사가
쉽게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는 것도 어떤 위기에 관련된, 지금 뭐 어떤 은행이 좀 위기다, 어떤 나라가 좀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언론사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위기가 고조될 만한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정치권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조치가 많아지고 심각성을 좀 알면 알수록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6월 달에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6월 달에. 만약 6월 달에 폭락 심했잖아요. 이게 폭락이 심해서 어떤 조치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본이나 중국처럼 같이 좀 약간 밀리는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고 위기의식이 없으니까 공매도한테 또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좀 위기를 좀 느끼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영국의 증왕은행이 방치할 수는 없죠. 시장에 추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거를 개입한다고 했음에도 뭐 또 채권 가격이 오르고 또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 그 태풍이 막 불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판단을 사람들이 아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할 거다. 그러니까 주사를 계속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죠. 금리. 근데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예상했지만 이제 0.5%를 이제 인상하면서 미국 간의 금리 격차를 이제 좀 줄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이 더 이상 크게 뛰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가 될 가능성도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환율이 제일 문제였어요. 제가 봐도 환율이 오르니까 주식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불안하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어가 되면 주식 하락에 있어서도 방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이 또 염려하는 게 뭐냐면 푸틴의 핵이에요. 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거 정치적인 거잖아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진짜 쏠지 말지. 이거는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이 이 푸틴의 그 핵 우려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근데 이 핵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 나오면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데미지나 하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시장이 우리의 예상대로만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택도 참 문제죠. 근데 영국 나라 주택 가격도 지금 폭락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미국 애들이 지금 중산층 애들이 유럽 쪽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직접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어떤 펀드 같은 것도 막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방어할 수 있는 매수세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도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막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란 이 거대한 큰 손들이 있는 나라 가운데 붕괴가 되지 않으면 걔네가 또 돈을 투입해서 싸진 가격에서 매입하고 방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증시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일단 문제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모멘텀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꺾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 역시도 쌍고를 너무 많이 만들고 밀려버렸습니다. 저항대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당장 오르기는,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오르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안정적인 어떤 정책과 방침들이 나오게 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특이해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악재가 없으면 그냥 반등 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삼전도 또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좀 시장 반등 같이 성공했다가 어제 주저앉고 또 한 번 이제 반등을 주죠. 얘가 중요해요. 얘가. 다른 종목 볼 거 없어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기술 반등까지, 저는 6만 원 이상까지는 기술 반등, 여기 6만 5천 원까지는 기술 반등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주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이제 이게 기술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이제 싸진 가격에서 큰 손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단타를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상승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지난 1월부터 시장이 하락하면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렸던 것 같긴 해요. 좀 좋은 상황에서 영상을 올려 좀 재밌기도 하거든요. 얘기하는 종목이 또 올라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떨어질 때 기술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해라? 매도하시라.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도 추매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을 타갖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시라? 저항도 말씀드렸죠. 매도하시라. 그러나 사실 이 시장의 변동성과 좀 이 압박으로 인해서 매도를 못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못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매도하라고 해도 당장 계좌가 막 마이너스 20%, 10% 이렇게 되면은 선뜻 손이 안 나가고, 그 일어나지도 않을 지 말지도 모르는 그 희망을 붙잡고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늘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전기차가 회복이 돼야 된다. 왜냐면 전기차가 오른다는 건 테슬라가 오른다는 거고, 테슬라가 오른다는 건 미국 시장이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가 올라가야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이때 놀랍게도 전기차 조금 쳐주는 척 하다가 반도체나 바이오 게임은 전혀 수급이 안 들어왔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가치 투자로서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만약 가지고 있다, 실적이 죽지 않고 좋은 회사다라고 판단하는 주식은요,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인 부분으로도 봐도 매우 저렴해진 가격 가운데 주가가 왔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매출적인 측면을 봐도 매우 양호한 상태, 매우 매출을 잘 내주는 상태, 그런 상태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매출을 잘 내주면요, 이게 한 방에 반토막 나진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한 방에 반토막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 국면으로 갔다가 또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호재가 시장에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현대차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오르면 우리나라 완성차, 현대차 하청 업체들까지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현대차에 기술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3분기 좋게 나왔고 4분기까지 좋게 나온다고 하면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예요. 이거는 은행처럼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좋으면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최악의 반대의 경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최악의 경우만 있진 않아요. 이게 또 진정이 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회사들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괜찮아지나 하면서 호재에 집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시장은요, 분위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을 경제의 원리로 대입해서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제의 원리대로 가면서 다 예상과 예측이 가능해야죠. 근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정치권이 만드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갈등을 유발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고, 정치권에서 평화롭게 가고 문제가 없고 문제를 잘 해결하면 호재로 작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감수하고 감안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항상 좋은 시장과 멀쩡한 시장, 또 공정한 시장을 기대한다고 하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저도 한때는 순수했어요. 근데 왜 지금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항상 여기는 뒤통수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지는 것도 비상식적이죠. 나중에 보세요. 상승할 때도 비상식적입니다. 막 만든 것도 없는데 막 호재 때문에 올라가고, 막 임상시험 성공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성공하는 것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전에 코스닥은요,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서 또는 줄어들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북한이 미사일 쏴서, 북한하고 만세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워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가 막히게 이 시장을 방어해 준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기사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 특별히 이제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죠. 마치겠습니다.